민정 집사님 제가 오늘 녹화 이제 좀 가게를 해달라. 나가가지고 옷을 아침에 입었는데 2년 전에 입었던 옷인데 제가 입고 전 제가 어쨌든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여기 곧 발생을 시작하잖아요. 내가 학생들을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이제 기초 건강에 앞서가지고 저는 이제 건강으로 유산을 이제 맨날 했거든요.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저희 아들을 사자의 아들을 보면서 내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 건강으로 어쨌든 이렇게 또 남은 생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제 회사를 찾게 됐고 그리고 알아보게 됐고 그리고 미국까지 이제 갔다 오면서 이 회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가감하게 지금 이 일을 한 지 이제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알게 되고 내 가족과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유산한 제품이 어떤 이제 제품인지를 알려드릴 거고 거기에 앞서 이제 왜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부터 좀 우리가 이 의식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 저부터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눔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나는 영양제 안 먹는다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밥만 먹는다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럼 일단 우리가 그럼 밥 안 먹고 아예 굶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빵을 먹던지 뭐 떡을 먹던지 유전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식도를 거쳐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잘게 부수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대장으로 찌꺼기를 배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와닿았던 게 눈이 아무리 건강해도 눈으로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다음에요. 코가 아무리 건강해도 코로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각 기능은 장기들은 자기 역할이 다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소장은 역할이 영양분을 흡수해요. 분해하고 그다음에 대장은 이렇게 분변, 이제 똥을 내보내는 거죠. 소장이 아무리 건강을 해도 소장이 이렇게 찌꺼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대장이 아무리 건강해도 대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제 죽을 쓰고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왔을 때 그 먹었던 것도 어쨌든 흡수는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걔들이 흡수되고 난 다음에 간으로 보내지고 간에서 이제 해독을 해서 혈관으로 피가 내보내지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역으로 순환이 잘 된다는 거는 간에서도 해독이 잘 되는 거고 소장에서도 소화흡수가 잘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뭐 투령 잘하고 배속을 잘 되니까 소화가 잘 된다라는 게 아니라 말처럼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음식이 들어왔을 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주는 게 비타민, 미네랄이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그냥 우리가 TV에서 하는 영양소가 식탁에 예전의 식탁과 지금의 식탁의 영양이 부족해서 먹는 게 아니라 빵을 한 조각이 먹어도 과자를 하나를 먹어도 얘들이 어쨌든 나쁜 것들을 빼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쨌든 찌꺼기를 내보낼 건 내보내고 흡수시킬 건 흡수시키게 하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데 그래서 언제 먹어야 된다? 식사 중간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소장에서 소화흡수 다 되고 이제 똥으로 나갔어요. 그럼 그때 영양제가 들어오면 다 같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후 먹는 것보다는 식사 중간에 같이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꼭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뭡니까 간에서 해독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역으로 소장에서 소화분해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거꾸로 돌아왔을 때 소장에서 소화흡수가 안 된다.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내가 물만 먹고 살찐다는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소장에서 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뿌리 건강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뭐 공사를 지어도 기초가 탄탄해야지 어쨌든 건물이 잘 지어지는 것처럼 나무를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열매가 식으면 우리가 열매에다가 비료를 주지 않잖아요. 땅에다가 비료를 주는 것처럼 우리 몸도 나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눈이 안 좋으면 눈에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간에 꽂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
뿌리 영양만 건강하면 눈 열매도 건강해지고 간 열매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미네랄, 종합 영양제를 먹으면 우리는 어쨌든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는 많이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봐요. 이렇게 옛날하고 다르다, 지금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건 사실 원초적인 부분인 거고 아까 얘기했던 소화분 계속 그거 좀 강조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진이가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스 원장님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항산화 우리가 뭐 피곤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내가 피로가 조금 이제 피곤해서 아침에 좀 일어나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영양 결핍에서 오는 것들이다. 근데 그걸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너무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 영양제를 먹어라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천연 성분이 많이 들어간 합성 성분보다 이제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비타민 A와 철분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이제 그 다른 거를 선택하더라도 철분이 조금 안 들어간 거, 철분이가 조금 적게 들어간 거를 먹어라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는데 여기 보면 안녕하세요, 여에스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루 한두 번 복용하는 종합 비타민제는 가장 값싼 건강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게 맞는 비타민제를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모든 종합 비타민제는 다 똑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2003년도 라일맥 윌리엄 박사의 연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6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라고 한 다음 캐나다 보건성은 라일맥 윌리엄이라고 하는 박사에게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500개의 종합 비타민제의 평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많은 비타민제를 모은 다음 바로 버린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바로 원료가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합 비타민제를 고를 때 유의하셔야 될 첫 번째는요. 어떤 원료에서 나온 지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C의 50-60% 이상이 중금속이 많은 땅에서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금속이 많은 원료는 아무리 좋은 공정 과정을 거쳐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유기농으로 재배한 질이 좋은 원료를 한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생체 이용률입니다. 내가 똑같이 비타민을 먹었는데요. 그 비타민이 저기 대장 끝에 갈 때까지 녹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몸 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내가 원하는 조직에 잘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흡수가 된 다음에도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비타민제는 수도 시간도 작용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어떤 비타민제는 7, 8시간 이상이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비타민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파이토케미칼, 피토케미칼, PHYTO 바로 식물성 화학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토마토의 붉은색 라이코펜, 포도의 보랏빛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마토의 붉은색 라이코펜을 열심히 먹으면 전립선암이 예방이 되고요. 또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보랏빛 레스베라트롤을 열심히 먹으면 장수전자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것은 단순히 비타민과 미네랄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을 열심히 먹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제 안에 과연 파이토케미칼이 골고루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막 보이시죠? 그러니까 합성을 담배 피는 분들은 합성 비타민을 먹었을 때 오히려 더 폐암의 발병률이 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고려합니다. 마누라미 골드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아까 비타민 A 여기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그 철분이랑 비타민 A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일스 원장님이 이제 얘기하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그 요점이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효능과 효과가 높고 정말 안전한지, 그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제조 시절. 우리가 집에서 많은 김밥을 내가 많으니까 말다가 머리카락이 붙었어. 그러면은 때문에 먹잖아, 솔직히. 버리나요? 그래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이런 이제 영양제는 0.00%의 정말 그런 유해물질이 머리카락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생산량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설분과 비타민 A 함량을 줄인 제품 그런 거 선택하라.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 높은. 그래서 생체 이용률은 아까처럼 소장에 가서 잘 녹는지 아니면 대장에 가서 녹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몸의 흡수율이 이미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잘 맞게 녹아서 내 몸의 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여기서 원장님이 얘기했던 그 라인 맥윌리엄 박사가 이제 시작한 그 캐나다 보고서 유인을 받아가지고 책을 내기 시작한 게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마존닷컴 들어가 구매가 다 가능하거든요. 우리 똑똑한 소비자고 휴대폰 하나로 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건강 비타민 올림픽이라는 거기에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좋아요가 많은 회사로 지금 사람들한테 너무 높아지고 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다양한 정말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알바비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석구석 잘 들어가 있는 우리 영양제 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이제 유산화라는 제품인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뿌리 건강, 우리가 눈에 주사를 주는 게 아니라 내 뿌리에 영향을 주는 기초 영양소는 종합 영양제 헬스팩, 그 다음에 셀센셜즈, 유산균 월제가 있는데 이제 헬스팩 안에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게 종합 비타민 비타 알료 2정과 코어 미네랄 2정, 그 다음에 마그네칼디 안에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산화만의 이제 특허 기술인 세포를 살리는, 세포를 깨우는 그 인센전스 이제 플러스라는 그 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한정이 들어가 있는 게 헬스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세포한테 야야야 이렇게 깨우는 거. 정신차리다 꽂다 보는 게 이렇게 땡기는 거.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거의 4개의 제품이 이렇게 하나에 포함된 게 헬스팩인데 우리 간편하게 이렇게 한 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들어가 볼게요. 14가지 필수 비타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타민 B군은 왜 8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타민 B군은 8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성이 있는데 뒤에 라벨을 보면 8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짝꿍 우리가 애를 혼자 낳았어요. 그래서 얘들도 8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근데 얘들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B, 그러니까 비타민 C 역할도 당연히 많이 하지만 우리가 차원이 적게 들어간 걸 뭐라고 하는데 그럼 철이 부족할 경우는 어떡하냐. 그럼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철의 흡수를 도울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A, D, K. 제가 초등학교 때 A, D, K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용성은 내 몸에 남아서 기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형태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먹는 것이 아까 열수 오전 책으로 나와 있고 아까 그 영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고 얘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 아까 장기마다 자기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들도 또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각 장기마다 가서 하는 역할들. 그래서 그럼 비타민 B군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대사, 소화, 식이랑 땀을 잘 끼는 장기를 이렇게 똥을 잘 싸는 거 말고 소화를 잘 시키고 대사를 잘 시켜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탄단지를 먹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가든 말이 없던지 그렇게 했을 때도 비타민
비타민 B군 8가지가 들어가서 얘를 잘 소화시켜서 간으로 보내주고 신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 역할인 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거. 오늘 지금 마이크가 나왔다가 안 나왔어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것들 공부 높다 보니까 망설였을 때 그런 스트레스. 그다음에 술 드시는 분들, 담배 피는 분들, 그다음에 양양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아까 세포가 쪼글쪼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탱글탱글한 세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해주는 게 비타민 B군의 역할이다라는 거.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계산하는데 사실 이 말이 저도 어려웠는데 요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혈관을 되게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육류 섭취 고기를 많이 먹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는 반드시 비타민 B군 가득 들어가 있는 거 이제 아까 지금 헬스팩 한 포를 같이 먹어주는 것들이 이제 어쨌든 혈관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얘기했죠. 육류로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혈관을 망치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고기를 우리가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 그러면은 영양제 외에는 그냥 내가 신선 야채와 과일을 먹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신다면 이제 갓단 이제 내가 제조해서 4시간 안에 먹을 자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근데 사실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안 들어왔을 때 뽑을 수 있는 이런 증상들. 만약에 내가 아무 건조증이 있다, 분염이 자주 온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골다공증이 온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신경이 예민하다. 이런 분들이 몸에서 보내는 신호거든요. 그런 신호가 영양소 부족을 보는 신호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타민 그 14가지 비타민과 이제 9가지 미네랄이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14가지 비타민이 하는 역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가지 이제 미네랄이에요. 9가지 미네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얘들이 또 이제 부족했을 때 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부족도 한데 우리는 또 지금 미세먼지도 제가 지금 물 칼칼한 것도 우리 미세먼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비가 왔잖아요. 근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차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아들이 비가 조금 오니까 우산 안 쓰고 간다길래 제가 뭐 그런 차를 탔는데 앞에 뿌옇길래 제가 와이퍼를 운전해서 한 30분을 갈 동안 와이퍼를 안 켰어요. 이건 우리 아들한테 알려줘요. 네가 우산을 안 쓰고 가면 무릎비를 네가 맞는다. 그래서 알려주고 바로 이제 와이퍼를 깨끗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런 환경에 우리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 칼슘, 요오드, 이런 구리, 이런 영양소들을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망간,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 먹어줘야 되는데 얘들이 또 이렇게 그냥 어렵게 뭐 망간 이런 것도 괜히 화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이 좀 필요한 이유가 항산화 어쨌든 늙지 않게 하는 것들이 항산화이기 때문에 셀레늄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올리브덴도 이렇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소 배출을 아주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어쨌든 망간물도 우리 항산화에 아주 중요한 이제 영양소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 요즘에 이제 당 관리 때문에 안 돼서 하는 병치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모든 것들이 인슐린 어쨌든 그런 이제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크롬도 우리 당뇨병 있는 분들한테 병원 처방한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몸에 넣어줬을 때 예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갈수록 호르몬 안이 되게 젊어지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특히나 갑상선에 꼭 도움이 필요한 건강이 필요한 요오드 성분도 우리가 이렇게 보충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주인님 이게 부족하면 넣어주이소라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으로 눈밑이 떨린다라든지 뭐 구획질이 간다라든지 식욕이 부진하다 아니면은 우리가 식욕이 막 땡길 때 칼슘 부족 칼슘이 부족해서 보내는 내 신호다. 그래서
칼슘이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말라. 그래서 이제 9가지 미네랄이 하는 이제 역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산화에서 들어가 있는 아주 고가의 영양소, 식물 영양소거든요. 이제 아까 여기서 원장님 얘기했잖아요. 되게 아주 발음이 되게 유창해요.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세포를 살리는 깨우는 이런 걸 한다. 이거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 승사 부셔도 좀 돈이 없어가지고 헬스백을 먹긴 한데 그래서 유산화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이렇게 세포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 세포를 아주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가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뿌리 건강 이렇게 싹 이렇게 박아주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 평생 건강한 몸으로 우리 몸을 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이 세포를 깨우는 신호 체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과학자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그냥 고속도로나 들판에 펴 있는 그 식물이 저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그런 식물도 자기만의 신호 체계를 통해서 자기 생명력을 연장하는데 저는 있거든요. 우리 몸을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은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더 많은 신호 연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넣어줘야 되는 게 아까 그 한 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가 2022년 작년 메디컬 헬스 이렇게 대상을 받았고 한의로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그 매체를 통해서 캐나다 아까 가이드북,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을 얘기를 하면서 올바른 영양제 선택할 때 기준 책자를 꼭 참고하라는 얘기를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윤진 교수님이 지금 절반 됐더라고요. 비타민 혁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컨슈머랩과 그 다음에 비타민 비교 가이드, 라인비 비교가 적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유산화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영양제를 정말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비교 가이드를 안내를 해주는 거죠. 안내자 역할. 지금 하진이가 이렇게 안내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제 종합 비타민 헬스백인데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해서 60초에 한 개씩 소비가 되거든요. 전 세계에. 지금은 60초보다 더 단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비타민 혁명책에 나와 있는 컨슈머랩에서도 유산화 제품이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헬스백을 이제 이런 분들이 너무 좋죠. 피곤하신 분들, 그 다음에 건강한 노후,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좀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건강을 회복하는데 빠른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헬스백은 성인들이 드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세센셜제는 청소년, 그 다음에 유산균제는 이제 어린이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함량 차이이지 성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비타민 B군 아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대사시키는데 그래서 비타민 B군 함량과 요 테스트 함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함량판 보시면은 비타민 B12를 보시면 보이죠? 비타민 BC가 100인데 여기는 비타민 B12가 1이에요. 1인데 어디 거냐면 우리끼리니까 대문자이자 대문자이자 성분 영양제가 1인데 지금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서 2.5거든요. 그래도 100과 2.5 얼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가 지금 비싸게 먹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똑같은 이제 대문자이자 성분 영양제와 이제 여기는 비타민 B12가 20이에요. 20인데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용으로 제가 얘기드렸던 유산이 멀즈가 그래도 성인종합 영양제 이제 A사가 2점 얼마를 했어도 20과 2점 얼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2만 원대와 8만 원대. 그래서 지금 누가 이제 비싸게 주고 이제 영양제 먹고 있고 이유는 주는 같은 거예요. 가성비를 우리가 비교해서 이렇게 사진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분들 계신 분들도 많이 나가지고 유산화가 좋다는 얘기도 좋지만 팩트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은 사실 팩트에 되게 집중하거든요. 그런 것들 알려서 가족의 건강을 내 가족 건강을 지키고 내 주변의 지인의 건강도 지켜주는 그
현명한 전달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